안녕하세요. 새만금 토지를 빠삭하게 분석하는 새만금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19년 이제 12월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 왔을 때 생각하셨던 목표들은 다들 이루셨습니까? 저는 2020년이 정말 설레고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제가 생각했던 이 투자의 방향성이 목표가 많이 이루어지고 졌기 때문에 저는 좀 설레는 이제 한 해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2020년을 이렇게 새만금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저는 기원합니다. 이렇게 새만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저한테 문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경기가 좋지 않은데 현 시점에 우리나라가 규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새만금만큼은 투자를 해도 괜찮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IMF라든지 그런 경제위기 때 보면 준비한 사람은요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하게 이 위기들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기회를 사실은 근데 볼 수 있는 안목, 준비할 수 있는 그 안목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신의 그게 나중에 자산이 되는 거고요.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거,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은 자신만의 자산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2020년은 분명히 그 인생을 꿈꾸는 사람의 몫이 될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새만금이 될 것이고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은 다들 지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투자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새만금에 아무 땅이나 인생 걸시면 안 되겠죠? 제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돈을 아무 땅에 인생 걸지 마시고 다이아몬드 같이 목석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인생을 걸어야 여러분들이 행복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말하는 게 사실은 제가 머플러 같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몇 년 전에 선물을 받은 게 있어요. 이제 고객한테도 받은 부분인데 가치를 몰라서 제가 그걸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그게 명품 캐시미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명품인지를 모르고 소중히 다루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우리 일상에는 명품을 주어도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때는 그걸 제가 소중히 다루지를 못했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던 그 땅이 명품인데 그 명품인 걸 모르시고 놓치시는 분들은 또 역시 시간이 흘러 3년,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봤을 때 내가 명품을 놓쳤구나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명품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캐시미어가 명품인 걸 알아보려면 안목이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안목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2020년엔 가난한 신분을 벗어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새만금에서 그 가난한 신분을 바꾸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지금 2019년 12, 16 정책에서도 봤듯이 규제 정책이 18번째 나왔습니다. 나라에서 투자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정책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나라에서 국책 사업이라고 특별법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새만금에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얹어서 여러분들이 투자로 돈을 버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입니다. 그 결정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고 나시면 그 뒤에는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도대체 인생에서 돈을 버는 비결, 투자에서 돈을 버는 비결을 사람들이 말해 주던가요?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든 여러분들께서 인생에 있어서든 분명하게 조력자는 있어야 됩니다. 자, 2020년 그 조력자를 여러분들이 잘 만나서
성장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직업은 계속 없어지고 경기는 안 좋아진다고 하면 어디로 모일까요? 그렇죠. 똑같은 새만금에 있는 땅 중에서도 도시 지역으로 처음에 밀집될 수밖에 없는 게 통계입니다. 쉽게 여러분 일자리가 없으면 서울 쪽으로, 우리가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도시 지역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모이는 거죠. 새만금도 될 수밖에 없는, 일단 도시 지역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명품을 갖는 겁니다. 자, 이번에 도시 밀집 지역이 여러분들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제가 상승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새만금에 이제 여러분 투자 타이밍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창북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창북리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창북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창북리 부분을 문의했던 부분들은 이제 압니다. 새만금의 흐름이 이렇게 방조제에서 이쪽 남북 이축이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쪽으로는 국가에서 지금 다 개발을 해주고 있죠. 여기가 관광지로 케이블카라든지 또는 여기에 호텔이라든지 짓고 시작하면서 신항만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856억 원 반영한 다음에 지금 한다라고 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수변도시, 바다 위에 2만 명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명품 복합도시가 여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 투자하면 이제는 돈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빗줄거니 안쪽은 개인이 지금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투자는 군산 쪽, 김제 쪽, 부안 쪽이죠. 자, 그러면 보셨다시피 이게 공간 구조를 이제 보면은 위에는 산업의 축, 그리고 김제 쪽으로는 농업, 생명 이쪽에 관련된 축입니다. 아래 부안 쪽으로는 관광 관련된 쪽으로 이제 설계가 공간 구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는 이제 어디로 가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안 쪽으로 많이들 갔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디로 간다고요? 도시 지역으로 밀집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1%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도시 지역의 땅이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외에 9%에 해당하는 농지라든지 어떠한 자연녹지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사기 쉬운 땅들을 최대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왕이면 이렇게 91%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사둬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땅이 100% 중에 얼마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0% 중에 2.8%, 주거지 2.5, 상업지 0.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노뚜하고 거의 가깝다는 땅입니다. 내가 100% 중에 2.5%에 해당하는 땅을 사야 하니까요. 자, 부안에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용도 지역은 1.47%밖에 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스마트해져서 아무 땅 그 중에서 또 안 갔잖아요. 도로도 했어야 되고 도시 계획대로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분석을 하자면 이제는 정말 0.1% 미만의 땅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명품의 땅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100% 중에 내가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99%에 포함하는 땅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 있는 새만금에서 0.1% 미만의 땅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도 2020년도 분명하게 행운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상업지와 일반 지구, 일반 주거지역의 투자 가치는 상승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왜? 없잖아요. 희소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데
희소하니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가격은 그런데 계속 없으니까 찾는 사람은 계속 찾는 거고, 창북리를 찾는 사람은 계속 창북리만 찾고, 거기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주거지역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 땅값은 계속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여기 보시면 인구 유입이 왜 이쪽으로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창북리를 요즘 유튜브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냥 말하니까 된다, 도로 하나가 연결이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관광지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인구 유입이 되는 신도시 자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인구 유입이 어디로 된다? 그렇죠. 이제는 돈이 벌 수 있는 곳은 신도시 자리로 해서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권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남북 3축 도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조제가 이제 아시죠? 1, 그리고 남쪽 북쪽 하니까 남북도로인 겁니다. 남북 2, 이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북 3축이 이 도로입니다.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북도로에서 동서 2축이라는 도로는 이렇게 신항만에서 전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2020년 개통되는 겁니다. 이 도로가 포항까지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십자형으로 도로가 모두 구조가 되는데, 자, 도로에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도로가요, 산업의 도로도 있고, 또는 물류의 도로도 있고, 또 주거지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있다는 겁니다. 남북 2축의 도로는요, 이제 여기가 신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철도까지 연결되어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물류와 또는 관광이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로를 타고 여러분의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지금 관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남북 3축은 관광의 도로가 아니라 주거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자, 쉽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북리가 유명해진 건 사실은 여기 이만큼 정말 점처럼 보이는 저기 중공업지 땅입니다. 이 중공업지 땅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여기에서 상업지, 업무용도, 주거용도 이 모든 게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들이 용도가 개발이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개발된 사례는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가장 가까운 군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중공업지가 있더라고요. 있죠? 이마트라든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백화점 또는 마트 등이 이런 업무 오피스텔 등이 이런 중공업지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옆에 개발된 걸 한번 보니 이렇게 보이시죠? 상업지가 돼 있고 주거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도로를 군산에서 주거지를 쭉 연결해서 김제를 지나 그리고 부안으로 이렇게 연결될 여정이라는 겁니다. 도로의 선이 제가 개통될 때 보니까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예상한 것을 그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맞게 다 1차적으로 예상해 놓기 때문에 크게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쉽게 생각할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부안 군청으로 빠져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쪽 지금 창문이 개화면 쪽을 나중에 신도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가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북리였던 겁니다. 알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희망과 꿈을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 토지를 투자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그냥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생의 꿈과 여러분의 일생의 희망을 여기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지성이 답입니다. 알아야 이 위기를 여러분들 극복하는 거고,
그래야만이 이제는 수익을 빨리 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20년 뒤, 10년 뒤에 사놓고 묻어놓는다?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여러분 수익 이제 보지 못합니다. 당장 1년 뒤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고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창북리에 대한 문의를 하는데 사실 안 사실 분은 문의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본인한테도 손해입니다. 이걸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저희 같은 이렇게 땅을 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제한되어 있잖아요. 모든 건 물가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땅이 별로 없는데 자꾸 그쪽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보러 다니시게 되면 여러분들 사기도 조차 전에 이미 땅값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지금 창문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여기에서 인생을 한번 2020년 걸어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만 저한테도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그냥 한번 여기가 평당 얼마나 되는지 하고 알아보시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소유하기도 전에 가격이 상승된 거를 구경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아는 게 답, 지성이 답이다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왜 여기가 뜨고 있는지를, 핫한지를 여러분과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만금에서 인생을 거시고 새만금에서 명품의 땅을 꼭 찾아서 부자가 되시도록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